자, 교육 환경의 변화와 2022학년도 이후 입시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설명회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이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설명회를 좀 자주 참석하신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대학 입시 전형 정도는 이제 기본 사항이 될 텐데 또 이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전형은요, 학생부를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는 전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신 성적을 위주로 해서 선발하는 걸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기록부를 다 보면서 학생들의 서류를 검토해서 면접까지 통해서 선발하는 것을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한 시험 문제를 대학에 가서 풀게 되는 논술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체능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를 보기 때문에 이제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형들을 우리가 9월 1학기가 끝나고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이제 9월에 원서를 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수시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성적대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정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수학능력 시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이제 실기, 예체능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실기를 보고 뽑는 전형이 있는데요. 이 또 실기 전형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에 활용되어지는 이제 전형 자료들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과의 과목별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오게끔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시에서는 내가 본 수능의 전체 과목에 뭐 몇 개를 틀렸냐, 네가 전체 과목에서 몇 점이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게 정시의 수능이지만 수시에서 사용되어지는 수능의 활용은 뭐 그렇게까지 뭐 한 문제 틀렸니, 두 문제 틀렸니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한 두 과목이나 세 과목 정도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준 조건 안에 들어오면 그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두 과목 정도에서 이 합쳐서 한 6등급 정도. 그러면 이제 한 과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등급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3등급 두 과목을 3등급을 받게 되면은 정시에서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수시에서는 두 과목 정도만 3등급을 받아오면 너희 학교의 내신 성적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 학교의 선발 조건을 갖췄다고 보는 거죠. 왜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 성적만 보지 않고 이 수학능력 시험을 요구하느냐 하게 되면 우리 서울만 보더라도 서울 경기 지역만 보더라도 고등학교마다 이 성적 편차가 좀 심하잖아요. 근데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학력 격차가 되게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전교 1등이라고 해도 이 전교 1등의 학력 수준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설정해 두면서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내신 성적을 보완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과목별 성적,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목별 성적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비교과라고 해서요.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뭐 봉사 활동, 교내 수상과 같이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면접을 실시를 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학생들을 모두 다 면접을 보려면 대학에서 이제 면접관이나 강의실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면접을 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 서류를 먼저 평가를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서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서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교사 추천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런 서류를 평가를 해서 보통 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다시 말하자면 10명을 뽑는다 하게 되면 한 30명이나 50명 정도를 서류 평가를 통해서 걸러낸 다음에 이 학생들을 불러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교과전형은 우리 학교의 내신 성적과 국가에서 실시하는 수학능력 시험의 최저학력 기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그리고 면접 능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 논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기자, 정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 이 두 가지 전형을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현재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그 이하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 이런 식으로 천천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이 두 가지 전형을 보면 교과전형은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다. 우리가 전국에 많은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뽑는 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논술로는 거의 선발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중요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른쪽에 대학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그리고 이화여대, 여기까지를 우리가 상위 11개 대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건국, 동국, 홍익, 숙명여대까지 하게 되면 여기를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위 15개 대학으로 제한해서 살펴보게 되면 가장 많이 뽑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57.9%를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교과전형, 세 번째가 논술전형의 순서입니다. 정시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주요 대학을 기준에 놓고 보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과 교과전형, 그리고 수시에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이제 정시로 도전하게 되는데요. 정시도 상당히 많은 기회가 아직은 열려 있다. 이걸 이제 수도권 대학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전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교과전형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인데요. 지금 현재는 2021학년도이지만 2022학년도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건 합격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대학에 입학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 해의 차수를 가져다가 대학 입시는 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2학년도부터 변화되는 대학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도 충분히 좋은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를 둘 다 강화하고 있는 게 수도권 대학의 입시의 특징이고요. 지방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방 대학은 뭐 미달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 정시에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면 만약에 정시에서 미달되면 이제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수시에서 뽑으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학은 이 정시보다는 이제 수시다. 그 다음에 수도권은 수시와 정시가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 입시의 전형을 이제 우리 아이가 진학할 고등학교, 아직은 진학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니까 진학할 고등학교 또는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에 따라서 어떤 전형을 그러면 우리 아이는 준비를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만약 우리 아이가 일반고로 진학을 한다 하게 되면 학생부 종합이 1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2순위로는 학생부 교과를 챙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이제 그 다음 대안이 되겠죠. 3순위의 대안. 그래서 일반고로 지나간다 하게 되면 학생부 종합과 교과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으로 챙겨야 되는 요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고나 국제고로 진학을 한다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논술이 2순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외고나 국제고에 진학하게 되면 내신 성적을 원하는 대학에 갈 수준의 내신 성적을 확보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외고나 국제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논술 전형을 같이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고나 영재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1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순위로는 이제 특기자, 과학 특기자, 뭐 소프트웨어 특기자, 자, 이런 어떤 특기자 전형을 많이 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사고 중에서 이제 전국 자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내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처럼 1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2순위로 논술 전형을 꼽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일반고와 이제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를 그냥 합쳐서 자,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일반고는 자, 학생부 종합 그리고 교과 전형이다.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의 자, 논술 전형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과학고 영재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이제 수능이라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일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1순위에 해당되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2순위에 해당되는 학생부 교과전형 이 두 가지 위주로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반드시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내신 그리고 비교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그리고 면접 능력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시에 한 개 대학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6개 대학을 지원하게 되고 그 중에 합격한 가장 좋은 대학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보통 교과로 해서 6개를 지원하거나 종합으로 해서 6개를 지원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교과와 종합을 우리가 2개나 4개 또는 뭐 4개나 2개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게 되는데요. 자,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학생은 내신과 수능 최저를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교과의 면접까지 보는 학교는 교과보다도 0.5에서 1등급 정도 더 여유가 생기고요. 종합으로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똑같은 학교에 지원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약 0.5에서 1등급 정도 또한 여유가 생깁니다. 1.5등급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만 그냥 준비를 하게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종합 전형을 같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3등급 정도의 내신으로는 인서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과 전형으로는 인서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 전형으로는 충분히 인서울이 가능한 성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될 역량은 가장 중요한 게 내신 성적, 그리고 비교과에 대한 역량, 그리고 마지막까지 수능을 봐야 되겠죠.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면 면접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면접에 대한 대비. 그래서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이 4가지의 영역,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챙겨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 보면 일반고 학생들은 반드시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준비해야 되고요. 서울 수도권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대비해야 되고요. 정시는 주로 특목고나 자사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명문고, 그리고 재수생들이 준비한다라는 것. 그리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주로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함께 지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수험생이 되는 건데요.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갖춰야 될 역량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계속해서 많은 변화를 거쳐가고 있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고 내년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고등학교 3학년들부터 문이과 통합과정이라는 과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이 올해부터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시가 40%까지 현재 확대되어 있고 약대가 올해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서는요. 2학년은 이제 고3과 똑같고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 반영 항목이 축소되면서 교과 시간의 활동들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까지가 이제 똑같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서는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어지고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게 지금 현재 예고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변화되는 부분들은요. 제가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쭉 설명을 해드릴 거고,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살펴보자면 문이과 통합과정 그리고 지역균형 실시 이 두 가지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폐지, 학생부 반영 항목 축소 이 두 가지는 종합전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현재 중등부 학생들은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둘 다 많은 변화가 이미 시행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2019학년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모집 정원의 10에서 20%를 선발하도록 공고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는데요. 41개 대학이 지역균형 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대학은 거의 다 없죠. 그렇다면 자,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의 대부분은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걸 선발을 하는데 이게 바로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 하게 되면 입시를 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은 서울대가 떠오르실 텐데요.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 현재도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2명씩의 추천을 받습니다. 보통은 전교 1등과 2등이 추천을 받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면접을 봐서 최종적인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각 학교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선발하는 전형을 우리가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고, 이게 올해부터 학생부 교과전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자, 지역균형 전형으로 340명을 모집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그리고 학교별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 연계 전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름만 다릅니다. 어차피 다 지역균형 전형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자, 각 고등학교별로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 예체능 1명, 총 6명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4%, 광운대학교 인원 제한이 없고요. 국민대학교도 제한이 없고, 덕성대학교 제한이 없고, 덕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한도 없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네요.
자, 동국대학교 인문계 3명, 자연계 4명. 자, 상명대학교 10명, 서강대 10명, 서울과학기술대 10명. 자, 아래로 좀 더 내려가 보면 시립대학교 4명, 성균관대학교 4%, 세종대학교 인문계 3명, 자연계 5명, 숙명여대 10%, 연세대학교 5%, 이화여대 5%, 중앙대학교 10명, 외대 20명, 한양대 11%, 자, 홍익대 5명. 자, 이렇게 각 대학별로 많은 대학들이 자, 각 고교별 추천 TO를 정해두고요. 이렇게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끼리 이제 수능 최저를 통과를 하게 되면 내 내신 성적의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격되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지역균형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학교의 내신 성적이겠죠. 그러면 내신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잘 딸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게 일단은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우리 프라미스도 각 관별로 중심되는 고등학교들이 있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 고등학교들을 일단 살펴보고, 자, 내신에 대해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고등학교가 있고, 학교의 학습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내신 따기가 좀 힘든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무엇에 더 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자, 내가 더 유리한 대학교의 전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학습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지만 내신 성적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일단 내신은 유리하겠죠? 하지만 뭐에서 불리할 수 있을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데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덜 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국 학생들이 보는 시험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내신 성적을 받기에는 좀 어렵지만 학습 분위기가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일단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신 성적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어떤 딜레마가 오겠죠. 그래서 어떤 게 먼저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아이의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나홀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뭐 학습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도 내신 성적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자, 또 학원의 도움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뭐 수능 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내신 성적만 따고 그냥 수능은 쉽게 말해서 뭐 학원에 좀 도움을 받으면서 자, 준비를 해보겠다 하게 되면 뭐 그러한 어떤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학습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편이야. 주변 친구들 또는 영향 이런 것들이 좀 많아 하게 되면 내신 성적에 대한 불이익은 좀 있겠지만 일단 좀 학습 분위기가 강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첫 번째로 일단 내신 경쟁을 하고 수능 최저를 확보를 한 다음에 뭐 교과에서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논술 전형을 좀 준비를 하면서 종합 전형은 물론 기본이고요. 논술 전형을 좀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정시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학을 가기에는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내신 성적만 확보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수능 성적.
하지만 여기서 변수는 뭐다? 내신 성적을 확보하기 쉬운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수학 능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는, 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내신 성적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교육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자, 조금 전에 앞에서 봤지만 바로 문이과 통합 교육 과정입니다. 자, 과거의 교육 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때 문과 이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평가를 할 때도 문과와 이과로 구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같은 걸 배워요. 그래서 이것을 공통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올라갈 때 과거에는 문과, 이과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문과나 이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과목별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들은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갈 때 문과, 이과 관계없이 똑같이 배우는 과목이 수학 1이라는 과목입니다. 수학 1. 우리가 수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수원이라는 과목을 과거에는 문과생도 배우고 이과생도 배우지만 평가를 할 때 문과생은 문과생들끼리 따로 평가하고 이과생은 이과생들끼리 따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자, 200명의 전교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문과 100명, 이과 100명으로 나눠졌다고 했을 때 문과의 1등이 따로 있는 거고 이과의 1등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학 선생님들이 문과반에 들어가 가지고는 조금 더 쉽게 가르치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이과는 좀 더 어렵게 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수원이라는 과목은 문과, 이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인데, 일단 수원이라는 과목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다? 1학년과 마찬가지로 뭐 전교생이 200명이라고 가정해보면 1등부터 200등까지 그냥 똑같이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 과정이 되면서 어떤 이제 문제점이 생기느냐?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문과를 선택하면서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과목도 영향이 있긴 있지만 문이과 통합 과정이 되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바로 수학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수학이 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문과를 선택하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는요, 보통 교과가 있고요, 전문 교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비교과 활동들입니다. 이제 배우는 우리가 교과목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통 교과는 일반고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이고요. 전문 교과는 특목고나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 중에 전문교과 1이 특목고, 전문교과 2가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면 일반고에 지나가게 되면 보통은 보통교과를 배우게 되는데 1학년 때 배우는 걸 우리가 공통과목이라고 하고요. 2학년하고 3학년 때 배우는 걸 선택과목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나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 통합수학, 2, 3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 일반 선택으로 수원, 수소,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이 있고요.
진로 선택으로는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특목고 쪽에서는 심화수학이나 고급수학을 배우는데 일반고 중에서도 이런 과목을 우리 학교에서는 가르치겠다 하게 되면 개설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영어를 따로 예로 들지 않는 것은 영어는 뭐 개통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요. 문이과 구분 없이 필수적인 내용이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7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별로 학문의 어떤 기초적인 과정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일반 선택 과목이고 진로 선택은 교과의 융합, 진로, 심화, 체험 학습이 가능한 과목들 위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요. 2학년 때는 2, 3학년 때는 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영어를 보게 되면 자, 영어 회화, 영어 1,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2 이런 과목들은 일반 선택. 자, 실용 영어, 영미문학 읽기,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이런 부분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과목들은 이제 문과생이 되게 되면 너는 뭐뭐뭐뭐를 들어. 이과로 가게 되면 너는 뭐뭐뭐뭐를 들어. 예전 같으면 문과와 이과만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과목들이 시간표가 딱 나왔는데 이제는 한 과목 한 과목 내가 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 이러한 표를 나눠주게 되면 물론 리로스쿨 온라인으로 이제 하고 종이로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표를 나눠주게 되면 내가 희망하는 과목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지정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지정 과목. 그래서 보시면 뭐 수학 1, 수학 2, 뭐 확률과 통계 모든 학교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해 놓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내 맘대로 고르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과목은 의무적으로 수강을 해야 되고 그 외의 과목들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 고등학교의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선택 과목 중에서 수원 수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지정을 해버렸죠. 확률과 통계도 지정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뭐 수학,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을 제외하고는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미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서 내가 진학하는 고등학교의 지정 과목이 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뭐 이런 과목들 중에 보면은 뭐 4과목을 골라라. 자, 또 아래에 있는 어떤 과목들 중에 3학년에서 또 몇 과목을 골라라. 자, 이렇게 어떤 그룹 안에서 과목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교육과정표는요, 내가 일단 입학을 하게 되면 받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입학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어떤 교육과정을 밟게 되는지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뭐, 고등학교를 우리는 입학하기 전에 선택을 해야죠, 당연히. 선택을 해야 입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서 선배들이 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고 싶은 학교가 예를 들면 목동고등학교다. 그러면 목동고등학교의 현재 교육과정을 좀 살펴보고요. 물론 내가 입학하게 되면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일단 현재 나보다 위에 선배들의 교육과정을 좀 살펴보고 아, 이 학교는 좀 이런 특색이 있구나. 그러면 이게 좀 나한테
좀 유리하겠다, 불리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1학년 때는 자,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요. 통합과학, 과학실험, 뭐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요. 2학년하고 3학년 때는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명심하실 것은 3학년에 주로 진로 선택 과목들이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과학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통합과학과 과학실험입니다.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1이라는 과목들입니다. 1, 2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을 먼저 배우겠죠. 그러면 2는 3학년 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2, 3학년 교육과정 내에서 혼합해서 배우게 되는데 실제로 시간표를 만들어 보면 2학년은 일반 선택 과목 위주로 구성이 되어지고요. 3학년은 진로 선택 과목 위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은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까지 나와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있고요. 여기에 석차 등급이 빠져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적표를 보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은요. 뒤에 보면 석차 등급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사자가 써져 있죠. 이걸로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이걸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 이야기하는데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은 등급제예요. 중학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4%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1등급이라고 하고 11%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을 2등급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간별로 끊어지게 되는데 이 등급을 가지고 대학을 가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을 보게 되면 자, 원점수하고 과목 평균이 있고요. 성취도가 B라고 되어 있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 학교에서 A를 받은 학생은 32.4%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등급이 없죠. 무슨 얘기죠? 내신 성적을 계산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몇 학년 때 배운다? 3학년 때 배운다. 그럼 고등학교 1, 2, 3학년까지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까지 해서 거의 내신 성적에 대한 경쟁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끝나고 원서를 내기 때문에 3학년은 한 학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3학년 1학기 때 노력을 하고 싶어도 성적 나오는 과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할 때, 그러면, 자, 내신 성적을 좀 따기 쉬운 과목, 좀 유리한 과목, 이런 것들 위주로 그러면 선택을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교과 전형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우리는 반반 정도 이렇게 섞어서 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종합 전형에서는 선택 과목을 뭘 했느냐를 대단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인문계열로 학생들이 진학을 하려면 심화국어나 고전 읽기, 영어권 문화, 영미문화 읽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대학교 교수님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사회계열은 뭐 경제수학이나 뭐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자연계열이면 기하, 수학에서 그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 그리고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같은 과목들. 공학계열이면 마찬가지로 자연계열과 유사하고요. 의학계열이라면 화학이나 생명과학. 이렇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우리 대학에 오려고 하면 대학교 교수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에 오는 학생이 물리 2라는 과목을 배우지 않고 왔다 하게 되면 이 학생을 뽑아 라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교의 전공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버거운 과목이다 하더라도 그 과목을 특정 학과에 진학하려면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이 있다. 근데 건축은 균형이잖아요, 균형. 근데 건축학과 온 학생이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종합전형에서는, 교과전형이라면 모르겠지만 종합전형에서는 교수님들이 1단계를 통과시켜주지 않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상계열이다 하게 되면 수학이나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자, 수학 미적분, 경제수학 이런 과목들을 수강을 하고 탐구는 사회과학 위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어문계열이면 굳이 뭐 경제수학 이런 건 필요 없을 거고 자, 수학이나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영어 위주로 이렇게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술이나 이공계열이면 자, 수학에서 수원, 수투,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까지 가능하면 수강을 해주는 게 좋고요. 자, 과학은 원 과목뿐만 아니라 투 과목까지 수강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고3 이제 대학 가는 학생의 성적표 하나를 좀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학년 때 지금 인문계열 학생인데요. 1학년 때 배운 과목들을 한번 쭉 봐보세요. 자,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자, 뭐죠? 공통과목을 배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에 뭐 한문도 이렇게 하나 또 있고요. 자, 2학년 때 이제 배우는 과목들을 보니까 뒤에 여기 숫자를 한번 봐보세요. 다 내신 등급이 석차 등급이 있죠. 그러면 이런 과목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겁니다. 수원, 확률과 통계, 영어 뭐 이런 과목들을 배운대요. 자, 확률과 통계의 수강 인원을 한번 봐보세요. 자, 국어, 수학 원, 그 다음에 영어 원, 자, 이런 과목과 확률과 통계의 수강 인원이 똑같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학교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지정 과목이었다는 거예요. 지정 과목. 자, 아래로 쭉 내려가 보니까 정치와 법 보니까 이제 학생 인원수가 확 줄었죠. 이런 건 선택 과목이었겠죠.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선택하게끔 하지는 않고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과목은 의무적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데 많은 고등학교들이 확률과 통계까지
지정 과목으로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문과로 내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라는 예를 들어보면 문과, 이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 과목이 2학년 때 수1이라는 과목, 수2라는 과목,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이렇게 세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수학에서 이과 아이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문과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과생임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 같은 과학 과목도 수강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2학년 때 배웠던 거, 뭐 예체능, 그다음에 세계문화의 이해, 뭐 이런 것들을 배웠네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이 안 나와 있죠. A라는 등급을 맞았고요. 자, 3학년입니다. 1학년, 2학년은 한 페이지를 우리가 꽉 채웠는데요. 3학년 때 내신 성적 나오는 과목이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5과목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반 정도.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충분하게 내신 성적을 확보해 놓지 못하면 3학년이 되어서는 내신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3학년 때 뭔가 만회한다라는 건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과생의 사례를 잠깐 보면요. 이건 이과생입니다. 자, 문과생하고 똑같죠.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뭐 기술 과정도 있고요. 이렇게 공통 과목 위주로 배웠고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보니까 자,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가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과학이 이렇게 세 과목이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숫자 보이시죠? 333. 이게 단위수라는 건데 일주일에 3시간을 배웠다는 겁니다. 단위수가 높을수록 중요한 과목이에요. 자,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수학은 2과목이 되어 있죠. 4, 2 해서 합쳐서 6단위, 영어는 4단위. 자, 근데 국어, 수학, 영어보다도 과학은 과목이 3과목이잖아요. 뭐 333이니까 합쳐서 9단위가 되네요. 과학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국영수보다 단위수가 적지만 2학년부터서는 이제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돼버려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연 계열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요. 과학 과목도 꼭 미리미리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겨울방학 때 미리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그 다음 학년에 배울 걸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가죠.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학 과목은 통합과학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뭐 통합과학 한 과목 정도 공부하고 가는 것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뭐지? 하고 보니까 과학이 3과목이에요. 또 수학은 2과목이에요. 자, 수학 한 과목, 과학 한 과목 이렇게 과목별로 한 과목씩 준비하는데도 겨울방학이 좀 빡빡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과목 수가 늘어납니다. 선생님들이 다 따로따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과로 진학하는 아이들 중에 미리서 과학을 해놓지 않은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무너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정리해 보면, 자, 영어는 기본입니다. 영어는 기본이에요. 자, 수학은 문과, 이과 상관없이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까지는 기본으로 좀 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이제는 문과생, 이과생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통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고2가 되게 되면 과학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온 아이들은 고2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시간이 있는 중학교로 내려가지고 분산 학습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과학고를 가지 않더라도요, 일반고에서 자연계 갈 아이들은 중학교 때 공통과학뿐만 아니라 원과목을 하나 정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원과목, 과학원. 진로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가끔 듣는데요. 물, 화, 생, 지 이렇게 4개 중에서 화학이 공통입니다. 모든 전공의 화학은 공통이에요. 그래서 진로가 아직 결정되어져 있지 않다 했을 때는요, 통합과학을 하면서 화학원을 같이 해주시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학 2학년 때 배운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3학년, 자, 내신이 나오는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여기에 뭐가 없죠? 과학이 없죠, 과학이. 자, 어디에 있을까요? 투 해가지고 전부 다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와 있어요. 자, 실제 올해 입시를 치를 학생의 성적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의 내신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내신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구분 지어지고요. 퍼센트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100명이 다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4명까지만 1등급이에요. 200명이면 8명까지. 그래서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4등급은 40%, 그 다음부터는 역순입니다. 그래서 9등급제로 평가가 되고 있다. 자, 두 학생을 좀 비교해보죠.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는데요. A 학생은 1등급이 하나, 둘, 셋, 넷, 5개고 2등급이 3과목입니다. B 학생은 1등급이 3개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2등급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학생이 내신 성적이 더 우수하냐? A 학생이 1등급이 많으니까 더 우수할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전에 단위수라는 설명을 드렸죠. 단위수. 일주일에 배우는 시간. A 학생은 단위수가 높은 과목,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과목에서 다 2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B 학생은 이런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4 곱하기 1. A 학생은 4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고 총 단위수로 나눕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A 학생보다 B 학생이 내신 성적이 더 좋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등급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그래서 단위수가 높은 과목을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어떤 과목이 단위수가 높죠? 1학년 때까지는 국영수가 단위수가 높습니다. 근데 2학년 붙어서는 어떤 과목이? 탐구 과목이 단위수가 높게 돼요. 여러 과목을 배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는 뭐 사회문화,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이런 과목들을 우리가 사회탐구 과목이라고 하고요. 이과 아이들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런 과목들을 과학탐구 과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소한 3과목 이상의 사회나 과학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서 좀 준비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학교 성적표는요.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총점이 90점이 넘으면 다 A가 나옵니다. 자, 사회는 87.3이니까 B가 되겠죠. 근데 고등학교 성적표는 자, 과목 평균이 53.4점이고 내 점수가 64점이에요. 근데 등급으로는 이제 4등급이에요. 이렇게 고등학교 성적표는 점수에서 성취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요.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 있는데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A 받으면 그냥 다 1등급을 줍니다. 보통 학교에서 A의 비율은 A, B, C 3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기본으로 주고요. 과목에 따라서 70%나 80%까지 A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A를 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 아이가 A를 받는 건 기본이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진로 선택 과목은 뭐 A를 받는 거, B를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진로 선택 과목들을 잘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교과 전형에서 계산되어질 때 바에 반영하지 않나 버리는 대학들이 상당수고요.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시면 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도 추려서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뭐 3과목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뭐 2과목만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자, 이수단이 고려한 성취도별 한산등급, 성취도별 한산등급 이렇게 다 써져 있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A 받으면 1등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A 받으면 1등급이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대학에 따라서 뭐 A 받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똑같이 계산하지 않는 학교가 있긴 있어요. 뭐 고려대나 서강대 뭐 이런 학교가 일부 있긴 있지만 그냥 대부분의 대학은 A면 다 만점을 주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까지 염두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내신 성적 관리하는데 그냥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 과목이면 진로 선택 과목은 선택하면 되고요. 일단 우리는 내신 성적 관리라는 개념을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2,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 여기까지를 관리해야 될 내신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성적표 실제 사례를 보셨습니다만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중에 많은 과목들이 A, B, C로 그냥 평가가 되고 있고 실제로 내신 성적 나오는 과목이 적다 보니까 과거에는 안양대 여기 밑에 보이는 안양대와 같은 방식이 많았어요. 자, 1학년 때 20%, 2학년 40%, 3학년 40%.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내신은 20%를 반영하고 2학년 내신 40%, 3학년 내신 40% 이렇게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대학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냥 학년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1학년 때 1등급을 받으면 그것은 곱하기 0.1을 해요. 여기 20%라고 되어 있는데 학기가 두 학기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냥 10% 10%예요. 한 학기당. 근데 3학년은 1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한다고 했죠. 그럼 3학년은 1학기 때 1등급을 받으면 0.4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내신보다는 3학년 내신이 4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학년별 가중치가 없다. 1학년 내신도 그냥 1등급이면 똑같이 0.1. 3학년 내신도 그냥 1등급이면 똑같이 0.1. 근데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전부 다 뭐가 나와요? 등급이 나와요.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등급 나오는 과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역전됐죠. 1학년과 3학년 내신이 과거에는 3학년 내신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1학년 내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이때의 내신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중학교 3년 동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건, 자,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요. 경기대, 고려대, 상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경대예요. 연세대학교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중요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대잖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스카이라고 부르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전과목을 반영을 해요. 그 다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 자, 카톨릭대, 건국대, 덕성여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차이과대, 한양대,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여기에 괄호라고 되어 있는 건 한국사까지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과, 자연계로 진학을 하려면 내신 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과목을 잘 관리를 하면 됐었어요. 이걸 우리가 주요 과목이라고 했고요.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렇게 4과목.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아이들이 올라오게 되면 선생님 사회 과목도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 기술 과정도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스카이를 지나가려면 기술 과정 한문까지 전 과목을 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 스카이는 아니어도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시작할 때 살펴봤던 주요 15개 대학을 가고 싶다 하게 되면 뭘 준비해야 되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과목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럽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서강대 보이시죠?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한양대, 그리고 숙명여대, 그리고 이화여대, 그 다음에 건국대, 자, 서울시립대, 자, 여기까지 15개 대학 중에서 9개 대학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다 보고 있어요. 내신 성적을 평가할 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차피 이과로 갈 거니까 자, 국영수는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과학을 열심히 시켜서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국영수 과학은 다 1등급을 받았는데 사회 5등급, 한국사 6등급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2개 과목이 다른 과목에서 1등급 받아놓은 내신 성적을 다 깎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나 한국사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가야 되겠죠. 근데 이걸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보니까 일단 서울대, 연대, 고대 안 되고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안 돼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반영하는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디가 돼요? 중앙대가 되는 거예요. 중앙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제 문이과 통합 과정에서는요. 문과, 이과 벽이 없는 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학 가는데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인문계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라면 영어는 자, 인문계 자연계 공통으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인문계 자연계 공통으로 무조건 영어는 능력이 되는 수준까지 끝내야 돼요. 고3까지 할 수 있으면 고3까지 끝내는 게 맞습니다. 고3까지 끝낸다는 말은 고3 모의고사를 봤을 때 80점 이상 나오면 고3까지 끝난 거예요. 근데 고3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고2까지, 고1까지 이렇게 도전을 해서 최대한 영어는 끝내서 가는 게 맞아요. 왜 영어를 끝내가라고 하냐면 영어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어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과목 수가 확 늘어나요.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져요. 근데 영어가 내신이 안 나오면 포기도 못 해요. 근데 영어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영어가 끝나 있는 학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서 시험 공부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공부할 시간에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 공부할 시간에 과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영어는 끝나 있고 수학, 과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은 훨씬 더 잘 나오겠죠. 근데 영어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영어 때문에 일단 시간을 뺏기고 그 시간만큼 수학, 과학을 공부를 못하면 이 과목도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성적을 개념으로 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종잣돈이 영어인 거예요. 우리가 종잣돈이 있어야 돈을 모으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종잣돈을 모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서 써야죠. 일단 종잣돈 모을 때까지. 여기서 아끼는 거 뭘 아껴요? 중학교 때 시간을 아껴가지고 일단 영어를 끝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문과 이과로 이제 나누어서 문과 이과 관계없이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가 이제 공통이 된 거예요.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그리고 이제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까지 하고 가면 좋고 뭐 아니면 뭐 그 부분은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하고. 자, 문과로 갈 아이들은요. 일단 영어 수학을 하세요. 최대한 내 능력이 되는 데까지 영어 수학을 뭐 무리해서 뭐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까지 못 나가면 그냥 최소한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정도, 수학 상하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끝내야 돼요. 그리고 여유가 되면 수원 또는 확통 뭐 이 정도까지를 해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 하게 되면 3학년 겨울방학 때는 이제 반복을 하겠죠. 반복을 하면서 필수로 해야 될 게 통합과학을 3학년 겨울방학 때 꼭 해주세요. 문과로 갈 아이들. 자, 통합과학 하셔야 됩니다. 과학, 뭐 문과인데 뭔 과학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통합과학까지. 그래서 3학년 2학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자, 영어 수학 위주로 하시고요. 3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통합과학 정도를 공부를 해라.
그러면 국어나 사회는요. 이건 사실은 암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평상시에 책을. 그리고 뭐 필요로 한다면 인강, 인터넷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자연계열로 대학 갈 아이들은요. 일단 영어 수학은 똑같아요. 근데 능력이 된다면 수학을 뭐 미적분까지 하고 가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과생과 다르게 추가해 줘야 되는 게 통합과학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화학원까지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그래서 순서를 할 때 화원하고 통합과학 중에 두 과목 중에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통합과학을 배우고 나서 화원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화원 먼저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3학년 이제 2학기가 되게 되면 과학을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통합과학을 먼저 하고 화학원을 들어가도 되고요. 화학원을 먼저 하고 통합과학을 해도 되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화학원을 그냥 먼저 해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을 하는 게 통합과학 끝내고 바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그래서 따끈따끈할 때 우리가 공부도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좀 따끈따끈할 때 기억이 남아있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화원을 먼저 하고 통합과학을 겨울방학 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어쨌든 할 게 문과생보다 하나 더 많아요. 이과생이. 그 다음 이과생들이 겨울에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사예요. 한국사. 문과 아이들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자연계 아이들이요. 다른 과목들은 다 1, 2등급 받는데 한국사 5등급 받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좀 그쪽으로는 머리가 좀 잘 안 도나 봐. 근데 한국사는 딱 맘먹고 일주일 정도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공부를 꼭 시켜서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교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중학교 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내신 우리가 A 받은 애들 많잖아요. 영어 같으면은 뭐 30% 40% 정도 A를 받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퍼센트로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90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사례를 보면 영어 100점인 아이가 강서고등학교에는 9.7%가 있고요. 자, 목동고등학교에는 7.4%가 있고요. 양정에는 11.4%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99점이 중요해요. 이제 99점을 받은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강서고는 이미 100점짜리로 9.7%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99점을 받으면 몇 프로입니까? 9.8%예요. 그러면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양정고는요. 11.4%, 2등급까지가 11%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99점인 아이는 11.5%에 해당되기 때문에 3등급 돼버려요. 90점이면 어떻게 될까요? 18.9, 7.9, 13.9. 이 2등급 기준이 11%입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다 11%를 넘어가죠. 3등급이 나오죠. 양정고는 23%까지가 3등급인데 4등급 나와버려요. 90점이 넘었을 때. 그래서 중학교 때 90점 넘었다고 고등학교 가서 성적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90점을 넘으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1, 2, 3등급으로 아이들이 퍼지게 되고요. B가 있으면 아이가 3, 4, 5등급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현재
성적들을 좀 잘 보시면서 그냥 A를 보지 마시고 원점수가 몇 점인가, 수행평가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학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수학은 100점짜리 거의 없죠. 1점 몇 프로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90점 정도 됐을 때 4% 1등급선이고요. 80점 정도 됐을 때 11% 2등급선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학은 심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화 문제. 중학교 내신 성적 문제는 되게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좀 학원에서 좀 어려운 문제나 생각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던져주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요 하면서 막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뭐 집에 가서 어 우리 학교 시험 유형도 선생님이 잘 모른다고, 학원 선생님이. 그러면 야, 너희 학원 선생님은 왜 그런데? 이럴 수 있는데요. 어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은 애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게끔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워주는 훈련을 수업 시간에 시키는 건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죠, 애들이. 당장 그냥 중학교 시험만 보면 되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학은 심화 문제, 생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훈련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금 12시 반이 됐어요. 어,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자, 뒤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원래 제 계획은 오늘 일단 안내가 나갈 때는 1시까지로 안내가 나갔거든요. 11시부터 1시까지. 근데 이제 원래 제 계획은 그냥 질문까지 다 받고 12시 반까지 빨리 끝내야지 그랬는데, 처음에 방송 시작이 한 10분 정도 늦어진 관계도 있습니다만, 어, 좀 부모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제 욕심이 좀, 의욕이 좀 넘치다 보니까 앞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됐네요. 자, 그러더라도 자, 뒷부분 또 좀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좀 빠른 속도로 마지막까지 진행을 하고요. 12시 50분까지 가능하면 끝내고 10분 정도 질문 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1%였고요. 교과가 9%, 종합이 43%였어요. 근데 정시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40% 정도까지 늘어나면 어느 정도 인원이에요? 여기에 9% 보이시죠? 6천 명 정도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정시가. 어디에서? 수도권에서. 그럼 이 늘어난 만큼 빼가야 되겠죠. 어디에서 빼갔을까요? 종합에서 빼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시는 상위 15개 대학을 보면 올해 39.1%까지 늘어났고요. 이걸 인원수로 따져놓고 보면 작년까지는 13,300명 정도였는데 올해 17,900명, 약 한 5,000명. 그 아래에 있는 대학들까지 했을 때 약 6,00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6,000명은 전국에 있는 수험생 50만 명의 수험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이 34만 명이거든요. 34만 명에서 6천 명, 세 발의 피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6천 명 때문에 무모하게 정시를 도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교과와 종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특목고나 자사고를 진학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이제 정시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반고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교과와 학종으로 맞춰주실 필요가 있어요. 정시 늘어났다고 해서 정시로 들어갔다가는 재수생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2023학년도에 대학 신입생들을 이렇게 모집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정시에서 교과 성취도를 보겠다, 내신 성적을 보겠다.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학생부를 정성평가하는 걸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능을 학생부를 같이 보면서 보겠다는 건 수능 종합전형 아닐까요? 그래서 정시에서까지 학생부를 살펴보는 종합전형이 서울대에 생겨났다. 그래서 이러한 모형을 앞으로 따라갈 수 있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시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뭐 학교 생활은 대충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학교 생활은 최선을 다하면서 학교 생활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결국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맨 앞에서 봤지만 고교 유형과 관계없이 종합전형은 1순위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꼭 챙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시로 나중에 가더라도 수시에서 교과전형에 지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종합전형은 굉장히 유효한 카드가 됩니다. 자, 종합전형의 평가 서류는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가 있는데요. 교사추천서가 이게 현재 고3입니다.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고1부터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 때부터서는 서류로 뭐밖에 안 남아요? 학교생활기록부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현재 자기소개서는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써라. 고등학교 기간 중 공동체에 기여한 교내 활동, 수업 활동을 포함해서 써라. 그러면 이런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쓸 수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약간 좀 부실하게 기록되어 있어도 자기소개서에서 충분히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자기소개서마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밖에 없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인적사항부터 행동특성 종합의견까지 원래는 10개가 있었는데요. 이게 8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통합되어 있고요. 인적 학적이. 그 다음에 출결, 수상, 자격증 인증 취득사항이 있고 진로 희망 사항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사항, 독서활동, 행동특성 종합의견. 이렇게 8개 항목으로 바뀌게 되는데 앞으로 현재 고1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들은 다 해당이 되겠죠. 현재 고1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대학에 블라인드 처리해서 보내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는요. 학교생활기록부의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대학에서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 볼 수 없는 항목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뭔지를 보면 자, 뭐 영재 발명교육한 거, 방과 후 활동한 거,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개인적으로 봉사한 거, 그 다음에 교내에서 수상한 것, 그 다음에 진로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에서 진로희망, 그 다음에 독서활동 이런 것들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8개 항목인데요. 중학교에는 지금 자격증 이게 없고 자유학기제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예요. 자, 인적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뭘 반영하지 않는다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인적 학적사항은 원래 블라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고 출결은 결석만 안 하면 되잖아요. 수상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격증 이거 필요 없거든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제 남아있네요. 근데 이 중에서도 동아리에서 자율동아리는 안 본다고 그랬어요.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는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교과학습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독서 안 본다고 그랬죠.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교사 추천서 역할을 하겠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뭐 남아있습니까? 5번, 6번, 8번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5번, 6번, 8번. 그래서 교과활동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세특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특이 뭐냐? 수업 시간에 아이가 발표하고 보고서 내고
수업에 참여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신 성적하고 세특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 동아리, 정규 동아리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율 동아리는 이제 안 들어가니까. 누구나 하나씩 하는 정규 동아리. 봉사, 개인 봉사 안 들어가요. 자, 진로 희망, 미반영이에요. 수상 경력 미반영이에요. 독서 미반영이에요. 남아있는 게 뭐예요? 수업, 그리고 동아리. 동아리는 일단 고등학교 가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미리서 뭐 동아리를 준비해 갈 수는 없죠. 그럼 뭡니까? 결국은 수업이란 얘기예요. 수업. 그래서 수업에서 시작해서 수업에서 끝난다. 앞으로의 입시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적 합성, 인성 이런 걸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학업 역량 뭘까요? 내신이에요. 내신. 발전 가능성. 자, 앞으로 너가 얼마나 성장해 갈 수 있겠냐. 1학년보다는 2학년, 2학년보다는 3학년 이렇게 성적이 우상향 곡선을 그으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죠. 전공적 합성. 자, 관련된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되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세특에 적어주는 내용 그리고 그 과목들의 성취도 이런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인성적인 영역 뭐 멘토 멘티를 했다거나 임원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 예를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1단계에서 서류로 해서 3배수 정도를 뽑아서 2단계에서 면접 보는 보통 이렇게 뽑는 겁니다.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걸 중요하게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세특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세특이에요. 국어, 학문의 융합을 통해 창조적인 생각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이 지도교사와 함께 강의 주제를 정하고 연구해서 발표하고 토론했다. 조장으로서 조원들과 치열한 토의 과정을 통해 함께 탐구하고 준비 과정에서 자신이 깨달은 삶의 가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발표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연암 박지원 선생에 대한 내용을 했다. 문학 시간에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러 장르의 작품을 스스로 찾아 읽었고 모든 구성원과 협력해서 내 청춘의 사랑 이야기라는 감성적인 성장 소설을 창작했다. 생물 시간에 수행평가로 탐구 보고서를 냈고 비임상시험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보고서를 냈다. 영어 시간에 문법에 틀림이 없고 논리전개가 우수하다. 그리고 내 진로와 관련된 영어 에세이를 작성했고 발표했다. 수학 시간에 멘토로서 학급 친구들에게 칠판의 주요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고 학급 전체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확통 시간에 통계 분석 방법 중 하나인 프로빗의 원리에 대해서 조사했고 자, 수학적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느낀 점도 함께 발표했다. 뭐죠? 다 발표, 보고서, 토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표하고 보고서를 내고 토론하는 능력이 중학교 때 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필고사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려면요.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들면 안 돼요. 애들이 하나의 문제를 풀더라도 생각하고 사고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초6부터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자, 고교학점제가 시작되죠.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은 이 지난달이었죠. 제가 캠퍼스 순회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뭐 고교학점제를 그때 설명회 한 것처럼 다 언급할 수는 없고 그냥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 이 부분은 놔두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신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 내신 성적은 9개의 구간으로 나뉜다겠죠. 상대평가였죠. 근데
고2, 고3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아니라 A, B, C 3단계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고교 학점제 시대가 되게 되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공통 과목은 성취도와 등급이 같이 나가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과목은 앞으로 등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다 성취도만 나가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교과 지금까지 살펴봤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떻다? 등급이 나온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서는 앞에서 살펴봤던 일반 선택 과목들까지도 전부 다 어떻다? 성취도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 활동은 어디에 적혀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그래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보고서 쓰고. 자, 고교학점제에서 성취도는 3단계는 아니고 5단계입니다. A, B, C, D, E. 그래서 90% 이상이 A, 80, 70, 60, 40, E. 이 안에 들지 못하면 I라고 합니다. 미이수. 우리가 대학으로 따지자면 F학점이죠. 그래서 성적표는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마실 건 여기서 성취도 90%라는 것은요. 중학교처럼 90점 A 이게 아니고 과목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영어는 뭐 90점이 A, 수학은 85점부터가 A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되게 되면 과목 편제도 약간 바뀝니다. 자, 공통 과목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전문교과 1이 특목고에 있었죠. 근데 특목고나 자사고가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 거에 맞춰서 일반고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과목이 어디로 갈까요? 이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선택 과목으로. 그래서 보시면 심화 과목들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과목을 배우더라도 똑같은 수학을 배우더라도 고급 수학 같이 심화 수학을 배운 아이들에게 대학에서는 더 가산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도 그냥 물리 2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고급 물리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자, 1학년 때는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걸 배우고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배우는데 일반 선택은 뭐 미적분, 확률과 통계, 윤리와 사상, 생명과학 이런 걸 배우고 융합 선택은 뭐 인공지능 수학이나 여행지리 이런 걸 배우고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수준, 국제정치, 고급 물리학, 심화 수학 이 수준이 자, 대학을 결정할 수도 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그래서 더더욱 깊이 있는 학업 수준을 요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2023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전형에 지방대학 의학 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전형을 40% 선발을 의무화시켰어요.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자, 부산대학교가 있다. 그러면 부산대학교는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자, 지금도 현재도 지역인재 전형이 있어요. 근데 그 비중을 의학 간호 계열은 40%까지 늘린다는 거예요. 강원, 제주는 20%.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 입학자부터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과 교육과정 이수, 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로 지역 인재 요건이 강화돼요. 언제부터?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그러면 올해 초6이 중1 가는 게 내년에 2022학년도거든요. 그래서 6학년부터 그 아래쪽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고교학점제 그 앞쪽으로 이야기했던 학생부 교과와 종합은
현재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공통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고교학점제와 이 지역인재 전형 이 두 가지는 초6부터 그 이하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발표를 다시 한번 보면 2022학년도부터 지방대학교 지역인재 요건이 기존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 요건이 강화된다. 2023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의무 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부터 내년부터 지역인재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내년부터 이 선발 자격을 규제하는 것은 2022학년도 중학교 학생 즉 지금 초6부터라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2022학년도 현재도 30% 정도는 뽑고 있어요. 현재도. 근데 이걸 40%까지 확대한다라는 거고요. 28학년도 즉 초6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의대 많이 보내는 학교죠. 이 상산고등학교가 전남대학교 의대를 가고 싶다 하게 되면 상산고등학교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이 되는 거예요. 자, 울산에 있는 현대청운고등학교가 자, 경북대학교 의대를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이 되는 겁니다. 공주의 한일고등학교가 충남대 의대를 가고 싶다 하게 되면 지역인재 전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주 한일고, 전주 상산고, 현대 청운고 이런 학교들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요. 서울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유학가 있죠. 부모님들은 서울에 사시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전주 상산고를 나오더라도 서울에서 온 애들은 지역인재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부터 다녀야 된다? 중학교부터 다녀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현재 초6 우리 친구들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나 약대 이런 걸 가려면 지금 이사 가야 되겠네.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역인재 전형이 강화됐으니까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역인재 전형이 강화가 되면서 수도권 학생들이 의대, 약대를 가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현재 2021학년도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해서 4,800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약대가 생기죠? 그러면서 총 약 6,50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는데 지금 약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서울하고 수도권은 수도권 대학이니까 지역 인재가 해당이 없습니다. 뭐 서울에 대학이 있다고 해서 서울 애들만 뽑아주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 제주권을 보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지역 인재로 뽑는 거거든요. 350명을 뽑는데 그 중에 159명을 지역 인재로만 뽑아요. 근데 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가기가 그만큼 더 앞으로 치열해진다. 자, 고등학교를 선택 이제 하실 때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실 때 자, 영재학교도 있고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가 있습니다. 근데 자, 2025년도 3월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율고, 특목고. 근데 2025년도 이후로는 이렇게 일반고로 다 바뀌고요. 과학고하고 영재고만 남아있게 되죠. 과학고, 영재고. 자, 근데 자사고 폐지가 지금 헌법소원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교육부가 지고 있어요. 헌법소원에서. 근데 내년 4월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 끝나고 나면 새로운 정부에서 이 내용을 아마 교통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야, 헌법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냥 무효와 일반고로 전환하는 거 이거 없던 일로 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고로 전환하는 거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논란이 좀 많은 지금 사안이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2025학년도 이후로는 다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근데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더라도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 지역균형 전형, 다시 말해서 수도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볼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어지면서 일반고가 지금 현재 대세예요. 일반고가. 그래서 일반고에 대한 어떤 부분, 진학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상당 부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반드시 나는 특목고 자사고를 가야 되겠다 하는 학생이라면 이 선행학습, 심화학습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 좀 점검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교 유형을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수시 일반고로 이제 진학을 하더라도 수시 체제를 갖춘 대학이냐 정시 체제를 갖춘 대학이냐, 대표적인 게 강서고등학교가 정시 체제를 갖춘 대학이죠. 그다음 내신 취득이 유리하냐 학업 역량이 높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문과에 유리하냐 이과에 유리하냐, 교육 과정에서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가 문이과 아이들 다 받게 하지 않고요. 이거 그냥 풀어놨으면 문과에 유리해요. 이과 애들이 확률과 통계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건 문과에 유리한 거고.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을 좀 보고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 학교 알림이가 공식적인 학교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학교의 대입 실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 다니고 있는 뭐 선배나 아니면 학교 설명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나 동아리, 시험 방법 등을 확인해 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래서 나의 학업 역량에 따라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자,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습관을 기르고 진학하는 희망 고등학교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준비하면서 최소한의 비교과 활동 경험은 필요할 거고요. 수학은 무한 반복, 영어는 능력이 허락하는 수준까지. 자,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미래의 고등학생들, 자,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1시, 지금 정확히 정각 1시인데요. 2시간 동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